날마다 포엠 시작합니다. 눈이 아니라 안경을 세사르 바예호 눈이 아니라 안경을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를 새가 아니라 날개를 믿는다. 단지 너, 단지 너, 단지 너만 악인이 아니라 악을 술이 아니라 잔을 인간이 아니라 주검을 믿는다. 단지 너, 단지 너, 단지 너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를 강이 아니라 물줄기를 다리가 아니라 바지를 믿는다. 단지 너, 단지 너, 단지 너만 문이 아니라 창문을 아홉 달이 아니라 어머니를 황금 주사위가 아니라 운명을 믿는다. 단지 너, 단지 너, 단지 너만 해설 세사르 바예호는 페루 출신의 시인입니다. 그의 시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예호의 시는 인생의 고통,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 사회적 억압,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깊이 탐구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적 실험과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독자에게 강렬한 감정과 철학적 질문을 제시합니다. 바예호는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과 절망, 불확실성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적 고통을 드러내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의 많은 시에서 죽음, 상실, 그리고 인간의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통을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바예호의 시는 종종 전통적인 문법과 언어적 규칙을 깨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언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독자가 언어 자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합니다. 이는 그가 표현하려는 감정이나 생각이 단순한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인 언어 사용은 독자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시적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예호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자신의 시에 이러한 주제를 자주 반영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고통, 식민주의의 영향, 그리고 사회적 계층 간의 불평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시에 담았습니다. 바예호의 시는 단순히 개인적 고통을 넘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예호의 시에는 종교적 상징과 형이상학적 질문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관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 자주 은유와 상징을 통해 암시적으로 표현됩니다. 바예호의 시는 직관적으로 즉시 이해되는 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시는 독자에게 언어와 이미지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스스로 탐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예호의 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예호의 시는 주관적인 해석이 매우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의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독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급된 시에서 눈이 아니라 안경을 믿는다는 구절을 어떤 독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야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독자는 더 깊은 철학적 의미, 즉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예호의 시는 종종 명확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모호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독자는 이러한 모호성을 수용하고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감정과 사상에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가 제공하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예호의 시는 독자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독자로 하여금 시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답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세사르 바예호의 시를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가 내포하는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해체주의는 언어의 불안정성과 의미의 유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예호의 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시에서 바예호는 다양한 대립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아니라 안경을,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를,
새가 아니라 날개를, 악인이 아니라 악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를. 이러한 구절들은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대립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시는 이 대립을 통해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 그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눈이 아니라 안경을 믿는다는 구절은 우리가 보통 신뢰하는 자연적 시각 대신 인공적 도구를 신뢰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해체적 분석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눈과 안경의 대립을 넘어 보는 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은 눈보다 더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도구지만 동시에 안경 없이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순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모순과 불완전함을 드러냄으로써 눈과 안경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의미의 불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새가 아니라 날개를 믿는다는 구절에서 새와 날개의 구분이 의미적으로 해체됩니다. 우리는 보통 새를 통해 날개를 연상하지만 여기서는 날개 즉 비행의 가능성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있는 두 요소가 실은 별개의 것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해체주의는 새와 날개 사이의 연관성을 해체하고 날개 자체에 내재된 자유와 가능성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개념은 고정된 믿음의 대상을 부정하거나 정복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시인은 단순히 눈, 계단, 새 등을 믿기보다는 그것들의 대체물인 안경, 사다리, 날개 등을 믿으라고 제안합니다.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제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고정된 개념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신은 그 대상을 끊임없이 전복함으로써 믿음의 대상 자체가 고정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믿음이 단일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화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시의 후반부에서 문이 아니라 창문을 믿는다라는 구절은 공간을 여는 방식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문은 통상적인 통로를 상징하지만 창문은 그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 즉 더 개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암시합니다. 해체적 분석에서는 문과 창문의 대립이 사실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며 믿음이란 단순히 익숙한 것,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 창문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시에서 단지 너, 단지 너, 단지 너만이라는 반복적인 구절은 그 자체로 의미의 고정화를 피하고 모호함을 드러냅니다.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특정한 대상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일까?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반복은 의미를 강화하는 대신 그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는 구체적일 수 있지만 반복됨으로써 점점 더 추상적이고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대상이 됩니다. 해체주의는 이 반복되는 표현 속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너가 고정된 의미로 남지 않고 독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층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너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바예호의 시는 해체주의가 강조하는 언어의 불안정성과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언어는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며 그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됩니다. 바예호는 눈과 안경, 새와 날개, 문과 창문 등 상징적 대립을 통해 단일한 의미를 부정하고 대신 그 사이의 유동적인 관계를 제시합니다. 이 시는 언어가 고정된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언어는 독자에게 무언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며 독자는 끊임없이 그 의미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의 유동성은 해체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바예호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를 조금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늘 항상 고정된 익숙한 것에 우리는 함몰되어 살고 있지요. 존재의 확장을 위해선 낯선 예술, 낯선 관념, 낯선 형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패션도, 화장법도, 몸을 바라보는 관념도 끝없이 바뀌듯이 언어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망이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부한 일상을 한번 해체해 보시지요.